알로람 영입니다. 드디어 내일 11월 8일 금요일부터 전국 포켓몬 카드게임 공인 카드샵에서 확장팩 얼터지니스가 선행 발매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11월 14일 목요일에는 정식 발매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발매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어떤 카드가 수록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리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이미지가 100장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탄과 2탄을 나누어서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 1탄은 오늘 올리고 2탄은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풀타입 포켓몬인 해너치입니다. 프레너즈 하나 발비로 10뿌리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10 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의 HP를 10 회복한다고 하네요. 해너치의 진화 형태 헤루미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썬파워란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다음 차례 불 또는 풀타입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는 모두 없어진다고 합니다. 새로 내보낸 포켓몬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레시라모 리자몽 GX같이 발비가 4개인 포켓몬의 기술 발비를 한 번에 줄여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기술은 풀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솔라빔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8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카드로는 오랜만에 화석 카드가 나왔는데요. 릴링은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이상한 빛을 사용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헤루미와 마찬가지로 풀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C폭탄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6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진화 형태인 릴리오 같은 경우에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들한들 조르기란 특성은 이 포켓몬이 있는 한 상대의 특수 상태의 포켓몬은 구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술은 풀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독촉수란 기술을 사용해서 110 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도구로 만든다고 하네요. 그 다음 풀타입 포켓몬은 귀뚫뚜기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가져오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서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하고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벌레 먹음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10 데미지를 줄 수 있네요. 진화 형태인 귀뚫 토크는 꽤나 신기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멋대로 연주란 기술을 사용해서 기본 30 데미지에 자신의 패가 한 장이라면 100 데미지를 추가하고 3장이라면 상대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들고 6장이라면 상대 벤치 포켓몬 전원에게도 각각 3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술 자체는 재미있지만 패를 맞춰주는 게 꽤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풀타입 포켓몬은 오랜만에 나물뱀이가 나왔네요.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숨바꼭질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안면이 나오면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은 기술의 데미지나 효과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30 데미지를 줄 수 있네요. 또 다른 나물뱀이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직격 비행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의 포켓몬 한 마리에게 10 데미지를 준다고 하네요. 벤치는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화 형태인 빼미스로우는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고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날개로 튕기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30 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배틀 포켓몬과 벤치 포켓몬을 교체한다고 하네요. 배틀필드로 내보낼 포켓몬은 상대가 선택합니다. 최종 진화 형태인 모크나이퍼는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나물빼미 때 가지고 있었던 직격 비행이 40 데미지로 올라갔네요. 두 번째 기술 무색 에너지 2개의 트래킹 슛은 80 데미지를 주면서 데미지 카운터가 올려져 있는 상대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도 80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SM 초창기 스타터 덱으로 나왔던 모크나이퍼 GX와 연계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특성 패더에로가 상대 포켓몬 한 마리에게 20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벤치 포켓몬한테 20 데미지를 주고 트래킹 슛을 사용해서 배틀필드와 벤치에 한 번에 큰 딜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풀타입 포켓몬 메시봉입니다. 비스트 부스트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이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주는 데미지는 자신이 이미 가져온 프라이즈 한 장당 플러스 20이 된다고 하네요. 5장을 가져왔었을 때 100 데미지가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은 풀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터치다운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60 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의 HP를 30 회복한다고 하는데요. 기술 발비가 풀무라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불타입 같은 경우에는 활하르바가 첫 번째 카드로 나왔네요. 단순하게 기술 발비를 만족시켜주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화 형태인 불카모스 GX는 자신의 차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 열화탄을 사용해서 패에서 불에너지 한 장을 트래시함으로써 상대 배틀 포켓몬 한 마리에게 데미지 카운터를 2개 올릴 수 있습니다. 기술 백파이어는 불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6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던 불에너지 2장을 패로 되돌린다고 하네요. GX 기술 대열파 GX는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필드 포켓몬 전원에게 붙은 에너지 한 개를 트래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카모스 GX의 텍스트를 읽어보았는데요. 기술보다는 특성에 눈여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레시라모 리자몽 GX 덱 같은 경우에는 구의 멀티를 달고 플레어 스트라이크를 사용했었을 때 260 데미지로 270이나 280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태그팀 상대로 1타를 못 내서 쿠코이 박사를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쿠코이 박사가 뜻대로 안 잡힐 때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2점 어택코로서 불카모스 GX를 채용함과 동시에 열화탄을 사용해서 난수를 조절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 다음 불타입 포켓몬은 레오꼬입니다.
단순하게 기술 발비만 만족시켜주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진화 형태인 화염레어 같은 경우에는 수컷의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불에너지 2개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스월링 인페르노란 기술을 사용해서 70 데미지를 주고 상대 필드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도구와 특수 에너지를 모두 드래시한다고 하네요. 특정 덱을 상대로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불덱에 한 set 정도는 넣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두 번째 기술 히트 블라스트는 불에너지 3개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14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불 다음은 물타입 포켓몬으로 알루라 식스텔이 첫 번째 카드였네요. 특성 눈 속에 숨기는 이 포켓몬이 벤치에 있는 한 기술의 데미지를 받지 않고 에너지 없이 갈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1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진화 형태인 알로라 나인테일은 페어리 타입인데요. 에너지 발비 없이 먼지 눈보라란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트레이스에 있는 포켓몬의 도구 장수 곱하기 1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트레이스의 도구가 40장 있다고 하면은 400 데미지를 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을 때 펌킨이 자신의 필드에 있는 도구를 트래시 함으로써 데미지를 늘리기 때문에 초반 딜러로는 펌킨을 사용하고 후반 딜러로는 알라인을 사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물타입으로 돌아와서 눈꼬마입니다. 물에너지 하나 발비로 연속 박치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뒷면이 나올 때까지 동료를 던져서 앞면이 나온 수 곱하기 2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진화 형태인 얼음 귀신 같은 경우에는 물에너지 하나 발비로 얼음 엄니란 기술을 사용해서 3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들고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란 게 드래시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 프로스트 타이프는 물에너지 1개와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120 데미지를 주고 자신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은 프로스트 타이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물타입 포켓몬 데굴레오는 단순하게 기술 발비를 만족시켜주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또 다른 모습의 데굴레오 같은 경우에는 물에너지 1개와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누르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30 데미지를 주고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면은 상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진화 형태인 시레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데굴레오와 마찬가지로 발비를 만족시켜주면 딜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최종 진화 형태인 시카이저입니다. 물에너지 하나 발비로 콜드 웨이브란 기술을 사용해서 60 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다음 차례에 상대는 패해서 트레이너스를 꺼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자신의 이전 차례 자신의 포켓몬이 콜드 웨이브를 사용했다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의 패에서 트레이너스를 꺼내서 사용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기술인데 그만큼 이전 차례 콜드 웨이브를 사용했다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두 번째 기술 눈보라 같은 경우에는 물에너지 1개와 무색에너지 3개 발비로 120 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벤치 포켓몬 전원에게도 각각 1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물타입 포켓몬 꼬지보리는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제비반환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10 데미지를 주고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3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하네요. 진화 형태인 스완나는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순풍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패에 있는 에너지 한 장을 자신의 포켓몬에게 붙인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 에어슬래시는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70 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 개를 드래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물타입 포켓몬인 블랙 큐레이무입니다.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얼어붙는 날개는 30 데미지를 주고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특수 에너지 한 개를 드래시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 블리자드 더스트는 물에너지 2개와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기본 100 데미지에 필드에 자신의 스타디움이 나와 있다면 10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전기 타입 포켓몬 초라기는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살피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의 패를 볼 수 있고 전기 에너지 하나 발비로 지느러미 커터란 기술을 사용해서 1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진화 형태인 랜턴 같은 경우에는 깜빡깜빡 라이트란 특성으로 자신의 차례 몇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의 덱을 위에서부터 한 장 보고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하네요. 기술 스월링 플로우는 전기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50 데미지를 주고 원한다면 상대에게 상대 자신의 덱을 섞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탑 드로우가 좋은 카드라면은 깜빡깜빡 라이트로 확인을 한 다음에 기술을 사용해서 다른 카드를 들어가게 하려는 목적인 것 같네요. 마지막 전기 타입 포켓몬 토게데마루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동료 부르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을 2장까지 벤치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 전자 스파크는 전기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 포켓몬 한 마리에게도 20 데미지를 준다고 하네요. 벤치의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초타입으로 넘어가서 또르박지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코로 붓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은 호출할 수 없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 에어커터는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고 동전을 한번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이 기술은 실패한다고 합니다. 진화 형태인 만박지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초음파란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기술은 차밍 스탬프란 기술로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는 상대 자신의 포켓몬 한 마리를 선택하고 그 포켓몬에게 90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상대 자신이 포켓몬을 고르게 하는 게 상당히 특이하네요.
그 다음 초타입 포켓몬 골비람은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은혜갚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10데미지를 주고 원한다면 자신의 패가 5장이 되도록 덱을 뽑는다고 합니다. 진화 형태인 골루그 같은 경우에는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암석떨구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40데미지를 주고 이 기술의 데미지는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 옛주먹은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무려 160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트래시에 서포트가 있다면 이 기술은 실패한다고 하네요. 보통 덱을 구상하다 보면은 서포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서포트가 트래시에 있다면 사용할 수 없더라. 그래도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160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덱 구축이 존재합니다. 서포트를 보면은 글라디오 한 장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글라디오는 사용해봤자 프라이즈로 가기 때문에 이 덱에 적합한 서포트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제브라이카를 통해서 드로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프테라 같은 서버 어태커나 마샤도, 자이언트 붐 등 다양한 카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 다음 초타입 포켓몬 수레기는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독뿜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화 형태인 드래캄은 독배양이란 기술을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사용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이 독이라면 그 독으로 올리는 데미지 카운터 수를 10개로 늘릴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도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40데미지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지느러미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 춤추새 GX가 두 번째 GX 카드로 등장했네요. 특성 전멸의 춤은 상대 이전 차례 자신의 포켓몬이 기절했다면 자신의 차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덱을 3장 드로우하고 이 차례 이미 다른 전멸의 춤을 사용했다면 이 특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날카로운 날개는 초에너지 하나와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80데미지를 줄 수 있고 GX 기술인 뒤집기 GX는 초에너지 한 개와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100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을 벤치 포켓몬과 교체한다고 합니다. 텍스트를 읽어보니까 기술 자체보다는 특성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네요. 로스트 마치 같은 1점 덱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대신에 프라이즈를 자주 내어주게 됩니다. 그때마다 전멸의 춤을 사용해서 드로우를 함으로써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초타입 포켓몬 코스모그는 각성이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이 포켓몬에서 진화하는 카드를 자신의 덱에서 하나 선택하여 이 포켓몬에게 올려서 진화시킬 수 있네요. 아무래도 템포가 빠른 요즘 환경에서 진화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또 다른 모습의 코스모그는 천진이라는 특성으로 이 포켓몬은 상대의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술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헛찌르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10데미지를 주는데 동전을 한번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이 기술은 실패한다고 하네요. 진화 형태인 코스모음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딱딱해지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40이 된다고 합니다. 코스모음의 진화 형태가 두 가지로 갈리는데 첫 번째 카드 루나아라입니다. 특성 원륜의 은혜는 자신의 필드에 솔가리오가 있다면 자신의 차례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덱에 있는 에너지를 2장까지 자신의 필드에 솔가리오 또는 루나아라에게 원하는 대로 붙여준다고 하네요. 기술은 초에너지 2개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루나 블라스트란 기술을 사용해서 130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코스모음의 진화 형태인 솔가레오입니다. 1륜의 갑옷 특성은 자신의 필드에 루나라가 있다면 자신의 필드에 솔가레오와 루나라가 상대의 포켓몬으로부터 받는 기술의 데미지가 마이너스 50이 되고 이 효과는 이 특성을 가진 포켓몬이 몇 마리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2마리나 3마리가 있다면 100데미지나 150데미지를 감소시킬 수 있겠네요. 기술은 철에너지 2개와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솔팽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180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2개 트래시한다고 합니다. 살펴본 루나라와 솔가레오 같은 경우의 특성의 언급에 솔가레오와 루나라라고 적혀져 있는데 GX나 프리즘스타 같은 카드는 다른 카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특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덱 구축을 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얼터제네시스 수록 카드 리뷰 영상 1탄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카드들보다는 뒤에 있는 카드들의 진짜 배기들이 많아서 내일 올릴 2탄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